이런 절차가 사실은 되게 상식적이고 필요한 절차인데 사진가들이 이거를 내가 찍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조금 있어요. 15장의 포트폴리오에서 20장 안에 하나의 대상, 하나의 이야기 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해서 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박침사진의 박지수입니다. 오늘은 사진상담소라는 코너를 통해서 작업자 3명의 사진 작업물을 함께 보고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오늘은 권현영, 황하영, 그리고 오서택 3명의 작업자들이 사진 작업을 보여주고 작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그리고 작업하면서 고민됐던 지점들, 작업이 좀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려면 어떤 모습들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에 관해서 조금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럼 함께 이 3명의 작업자들의 이미지를 함께 보시고 또 그들의 고민도 함께 따라가면서 사진을 좀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는 미술회사에서 이제 작품 원화들 촬영하고 상품들 촬영하는 인하우스 포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집 근처에서도 찍고요. 이제 마음 먹고 나갈 때도 있고요. 외국으로 나갈 때도 있고. 네. 제가 음향을 전공했거든요. 마침 이제 제가 졸업하기 한 1년 전부터 영상도 같이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영상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제 길이 아닌 것 같아서 네, 이제 해외에 나가서 사진으로 하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이제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마침 이제 여행사에서 공고가 떠가지고 그걸 지원해서 그리고 만약에 전시 같은 걸 할 때 정말 제 사비를 들여서 전시를 여는 게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그거는 좀 입장마다 좀 다르긴 한데 원래 한 10년, 20년 정도까지는 작업자들이 사비 들여서 전시장을 대관하고 전시를 하는 게 좀 일상적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사실 국립현대미술관 혹은 서울시립미술관 이런 국공립미술관에서 기금 제도가 생기면서 네. 이제 기금을 받아서 전시를 해야지 뭔가 작가의 커리어에 도움이 된다라는 인식이 쌓인 다음부터는 사비를 들어서 전시를 안 하는 분위기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있긴 한데 어찌됐든 작업물의 결과가 모이면 보여주는 방식을 사실은 작업자가 고민을 하긴 해야 돼요. 전시로 하는 게 좀 나에게 잘 맞는지 아니면 책을 만드는 게 더 맞을 것인지 아니면 뭐 온라인 전시를 할 수도 있을 거고 전시는 어쨌든 짧은 기간 안에 많은 비용이 투여되니까 좀 고민이 계속 주저주저 하게 되는데 전시 외에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조금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죠? 사진을 제가 막 항상 그때그때 정리하는 편이 아니고요. 네. 이렇게 쌓아놨다가 이제 한 번에 정리를 하는데 이제 그럴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한 게 이제 컨셉으로 묶는 방법이나 어떤 컨셉으로 이거를 묶어야지 뭐 나중에 전시나 뭐 출판이나 이런 부분에서 유리한지 편한지 네, 그리고 사진 한번 촬영할 때 시리즈로 찍어야 하는지 그것도 네. 주로 길에서 마주치고 우연히 마주치고 스냅으로 찍고 여행 가서 찍으시고 그런 형태가 많으실 테니까 뭐 애초부터 뭔가 주제나 이야기를 먼저 많이 선명하게 정해놓고 하기는 좀 잘 안 맞을 것 같고 지금 평소대로 찍으시되 지금 폴더링 자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장소별로 돼 있나요? 기간과 장소별로? 폴더링이 따로 돼 있진 않는데 한 곳에 다 몰아놓고요. 그래요? 이런 식으로 여기 포트폴리오로 보고 어떤 게 어울릴지 이렇게 쫙 펼쳐보고 근데 보통은 이제 이런 사진들이 연도별로 있고 그리고 장소별로 이렇게 묶이는 경우들이 보통이잖아요. 특히 맞아요. 이제 여행지 중심으로 찍다 보면 그렇게 정리하는 건 1차적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펼쳐놓고 보신 다음에 나름 되게 키워드를 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키워드인지 본인만의 어떤 키워딩이 되면 더 좋은데 가령 뭐 사람, 풍경, 뭐 동물 이런 식으로 가능할 수도 있고요. 혹은 좀 더 추상적인 개념으로 묶을 수도 있어요. 가령 이제 제가 아는 작가 중에
안초롱 작가라는 사진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도 마찬가지로 여행지가 되게 많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사진을 스냅판에 찍는데, 근데 그 작가가 했던 전시하고 출판물이 어떤 제목이었냐면 피동사물이라는 제목이었거든요. 네. 피동사물. 그래서 찢겨지거나 뭔가 이렇게 동작을 당한 거. 네, 능동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뭔가 버려지거나 찢겨지거나 뭐 그런 형태의 동사가 느껴지는 사물들만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했거든요. 네. 본인만이 어떻게 조금 감각할 수 있는 키워딩을 좀 개발하시는 게 좀 좋긴 해요. 그래야 좀 이게 기본 베이스 여행 사진이지만 표현되는 게 조금 더 특이해 보일 수 있는 면들이 있거든요. 관객들이 봤을 때는 한 번에 딱 정답 맞추듯이 알아낼 수 있으면 좀 너무 단순하고요. 네. 그 대신 그렇게 말해주면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방식의 키워드들을 조금 설계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긴 해요. 네. 지금 그러면 이제 여행사진이라는 카테고리에서 좀 더 볼거리나 읽을 거리들이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진 자체가 찍으시는 분이 되게 즐겁게 찍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굳이 억지로 여기서 더 막 뭔가 주변에서 막 쉽게 얘기해서 좀 더 개념적이거나 뭔가 되게 의미 있는 방식으로 하기보다는 어쨌든 1년이든 2년마다 책을 만든다던가 네. 그런 식으로 본인만의 어떤 분기? 그런 것들을 만드시는 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쭉 작업 펼쳐 보시고 내 작업에 가장 잘 맞는 어떤 책의 크기라던가 네. 책의 물성이라던가 레이아웃이라던가 이런 거 하나 정해서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어떤 디자인 형식 네. 같은 거 하나 정해서 그거를 꾸준히 책으로 이렇게 내는 방식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제일 예민한 건데 이제 네. 대부분 스트릿 길거리에서 찍은 사진들이다 보니까 네. 얼굴이 나오거나 부분은 제가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최소한 이분들 찍고 난 다음에 이분들하고 얘기하면서 뭐 성함이랑 혹시 내가 지금 찍은 사진을 이미지로 보내주겠다 나중에, 그래서 뭐 메일 주소라도 받아서 네네. 받고 나중에 전시나 출판이 될 때 메일로라도 확인하고 동의를 받는 거. 네. 그게 가장 좋고요. 근데 사실은 이런 절차가 사실은 되게 상식적이고 필요한 절차인데 사진가들이 이거를 내가 찍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그동안 그러니까 너무 쉽게 남의 얼굴을 찍었던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네. 이 절차가 되게 거추장스럽게 느껴지는데, 만약에 계속 스트릿 포토를 찍으실 거라면 좀 습관화 하실 필요는 있어요. 만약에 그게 습관화가 안 되고 여전히 거추장스럽다 그러면 이제 가령 얼굴이 안 드러나게 찍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네. 외국 포토그래퍼 중에 스트리트 포토 찍는 사람들 중에는 얼굴만 안 나오게 교묘하게 찍는 사람들이 네. 꽤 많아요. 근데 1차적으로 본인이 즐겁고 마음에 드는 작업을 일단 하시고 네. 거기서 이제 조금 본인만의 고유한 색깔이나 시각이 드러날 정도로 작업 완성도를 갖추고 그것들을 조금 남들이 볼 수 있는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놓으시고, 그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 그러면 1년, 만약에 11개월, 1년 동안 12개월 동안 작업한다고 하면 한 그 중에 1개월 정도는 내 작업을 보여주고 알리는데 할애하겠다라는 좀 태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뭐 내가 마음에 드는 잡지나 에디터들에게 메일 주소 같은 거 받아가지고 포트폴리오 보내고, 물론 답신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그런데 답신이 안 왔다고 실망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작업의 일부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작업을 마치면 누군가에게 보여준다. 그러면 궁금증 어느 정도 다 해결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작업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처음 뵀는데, 저도 조금 요새 점점 이렇게 움직이는 거 스냅으로 찍고 뭐 스트리트 포토 하시는 분들이 점점 적어서 이런 또 사진만의 즐거움과 쾌감이 있는데 이런 사진들도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쌓여있던 궁금증이 좀 시원하게 풀린 것 같고요.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조금 더 가닥이 잡힌 것 같아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사진들이 제가 21년도부터 해서 올해까지 제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제가 생활을 하면서 주로 이제 제가 저에게 좀 특별하게 다가오는 피사체들을 촬영을 한 것들인데요. 저의 요즘 뭐 고민 중에 사람과의 소통이나 공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힘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하고 있는 소통이나 공감이 이게 정말 진실되게 제가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뭔가 사회생활을 위한 이런 것들인지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는데, 그게 또 제가 취미로 사진을 하다 보니 이런 것들을 뭐 글이나 음악이 아니라 제 나름은 또 제가 느꼈던 피사체들에 투영을 해서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본 거거든요. 특히 이제 불 꺼진 가로등들을 많이 찍었는데, 이게 저에게는 어떻게 다가왔냐면, 예를 들어서 뭐 달이나 태양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느낌이었다면 가로등은 뭔가 외부의 저의 노력, 힘, 스위치나 어떤 무엇인가가 작용해야지 켜지는 것들이더라고요. 그게 마치 제가 어떤 사회생활을 할 때 당연한 관계를 떠나서 뭔가 제가 실행을 하고 제가 먼저 다가가기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가로등 같이 느껴지긴 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 감정을 투영해서 그냥 찍는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찍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또 이것이 제가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하고 찍었는데, 계속 찍다 보니 그것들이 바뀌기도 하고 좀 더 한 곳으로 모였어요. 원래 전공은 사진을 전공하셨구나. 네. 실제적으로 촬영이랑은 크게 관계없는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한 21년도 정도에 어떤 우연한 계기로 원래는 와이프가 다른 어떤 사진 수업 같은 걸 그냥 배우고 싶다고 듣는데 같이 그냥 따라갔었는데, 거기서 듣다 보니 그냥 다시 한번 이렇게 사진을 저희 고민이나 이런 것들 어차피 제가 그래도 베이스로 하던 것이 사진이니 그걸로 좀 표현을 하고 내 일기 쓰듯이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속 찍다가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사진이 조금 모였고, 그 사진들을 가지고 사실은 이제 이걸 원래는 제 일기였는데 이걸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크지는 않지만 그냥 작은 공간에서 전시를 한번 했었고, 전시도 하셨고요. 네, 그 전시가 했을 때 이게 저만의 공간에 있던 어떤 사진들이 다른 분들과 소통됐을 때 좀 약간 희열이 있더라고요. 작은 장소로도 어떤 그런 느낌을 좀 뭔가 낼 수 있는 그런 사진을 좀 하고는 싶어요. 지금은 조금 너무 이게, 왜냐면 저도 사실 어떤 미술작품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또 한 장에서 그냥 크게 울림을 받을 수 있는, 제가 9년여행 사람인데 사진을 했을 때 진짜 어떤 한 장의 사진으로 나중에는 저희 그 느낌들이 다 모일 수 있는 사진을 할 수 있다면 제일 좋겠죠. 예. 그런 것의 문제점을 느끼는 작업 패턴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가요. 그러니까 왜 나는 그것을 불편하게 느끼는가. 그래서 계속 나를 탐색하는 작업이 한 카테고리에 있다고 한다면, 또 한 카테고리의 작업이 뭐냐면 계속 작업 안에 타인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물론 모든 작업이 어떤 그렇게 유형별로 나눌 수는 없지만, 근데 지금 현영님의 작업은 계속 외부 풍경을 찍고 외부 풍경이 더 중심이 되고 나를 탐색하거나 이 안에서 타인을 갖고 오진 않아요. 왜냐면 소통에 가지고 문제가 생긴다고 했을 때 작업으로 어떻게든 이 소통의 문제를 다뤄보고 싶을 때는 타인의 존재가 분명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퍼포먼스 형식이 되든 뭐 약간 관객을 참여하는 방식이든 어쨌든 타인을 데리고 와서 이 작업 안에서 소통을 해보고, 소통이 되든 안 되든 그 과정들을 하면서 이런 점 때문에 타인과의 소통이 어렵다던가, 아니면 타인과의 소통의 가능성을 본다던가, 이런 식의 맥락을 좀 흘러가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타인과 외부와 상관없이 소통을 하지 못하는 나의 어떤 기저가 무엇일까 해서 자기를 계속 이제 탐색하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유형으로 나가는 방향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두 유형에서 다 이제 벗어나 있는 거죠. 그래서 궁금한 지점이 있는 거죠. 이 작업이 소통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타인의 존재는 없을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무반응이라는 그런 시리즈처럼 사실은 그것은 소통이 필요 없는 관계인 거죠. 내가 바라보거나 내가 감정을 느끼는 사람 어떤 풍경이나 순간들을 일방적으로 찍으니까 사실 소통이 사실 필요 없는 방식일 수도 있거든요. 현실에서는 어쨌든 뭐 회사 생활을 하든 현실적인 걸 살아가려면 가족하고 살아가려면 어쨌든 최소한의 소통이 필요한데 오히려 작업에서는 그런 소통도 좀 과감하게 벗어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예 텍스트 자체도 배제하고 오로지 시각적인 요소로만 간다든가. 제가 이제 또 사진을 하다 보니까 많이 듣는 말이 사진으로 이야기를 해라는 말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방금 말씀드린 이 지점을 제가 사실은 사진만 가지고 아무리 제가 노력을 해도 단어가 아니라 그 복잡한 문장을 그 어떤 관람자가 알 수 있는 사진을 할 수 있을까요? 1차적으로 그러니까 국내 같은 경우에 이제 사진 작업이라고 얘기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시각화한 걸 사진 작업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치 어떤 이야기가 먼저 있고 그 이야기를 사진으로 뭐 이게 스냅샷을 찍든 연출샷을 찍든 그걸로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 사진 작업이라고 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하나의 작업이긴 해요. 그런데 사실은 사진 작업에서는 꼭 그 이야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소설이나 영화 속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뭔가 풍부해야 사진 작업이 될 거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그런 작업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이야기 없이 그냥 사진에서 보여주는 형태, 뭐 질감, 색 이런 것도 사실은 사진의 이야기거든요.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만약에 영화나 소설을 만든다고 하면 등장인물도 있을 거고 사건도 생길 거고 기승전결 이런 식으로 이야기 구조를 만들어야 될 텐데 사진은 사실 그렇게 만들기는 그렇게 적합한 매체는 아니에요. 다 한 장만 보여주잖아요. 전후 맥락 없이. 그런데 많은 국내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만들어야 사진 작업이 된다라고 여기는 그렇게 좀 강박적인 면들이 있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 맞추실 필요는 없고 근데 단지 그런 건 좀 고민할 필요는 있죠.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이야기가 내가 찍는 방식과 지금 적합한가. 제가 한번 제안드리는 건 지금의 작업 방식과 반대 방식인 거예요. 내가 내 기준으로 나의 감정이라는 것, 소통이라는 것을 쭉 찍어 놓은 다음에 어쨌든 100장이 생겼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100장은 어쨌든 나의 감정과 뭔가 투영된 거잖아요.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만한 요소들로 정렬을 하면 내가 느끼는 감정은 투영되어 있고 그대 제3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각적 요소가 결합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간격을 좀 좁힐 수가 있는 거죠. 그 훈련을 하실 필요가 있죠. 왜냐면 완전히 내 기준으로만 찍으면 다른 사람은 못 볼 거고 근데 이 작업이 소통이라는 것에 어떤 문제점에서 시작됐는데 작업을 하면서 또 한 번 또 소통의 문제를 겪게 되면 사실 이중으로 사실 작업자가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오늘 작업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작업 잘 봤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 조금 고민하셔서 다음 시간에 작업 보완해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죠. 앉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제 아이가 이제 블럭을 만드는 걸 보고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블럭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단은 뭔가를 이렇게 쌓기 시작하더라고요. 쌓기 시작하고 뭔가 어떤 형태가 이제 점차 만들어지니까 이거는 뭐 차야, 이건 집이야, 이건 배야 라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블럭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쌓아 나가서 어떤 거대한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싶은 게 아닌가 라는 의미로 칭을 이 제목을 지었고요. 이거는 이제 싱글 앨범이라는 작업인데 앨범을 낼 때 그냥
보통 정규 앨범이 있고 싱글이 있고 EP가 있잖아요. 제가 이걸 블럭이라고 생각을 하면 블럭을 하나를 만들었으면은 이 블럭이 어느 조각에 끼워질지 아직은 모르겠다. 네, 라고 생각이 들 때 지금 싱글 앨범이라는 네, 그 파트에 계속 넣어서 쌓아두고 있는 네, 이건 사실 그렇게 막 크게 어떤 네, 그 의미를 담아두고 찍었다기보다는 네, 그냥 일단은 아름다워서 제가 작년에 그 양극성 장애를 이제 확진을 받고 좀 많이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 힘들 때, 네, 그때 이제 뭔가 그래도 살아야 되기는 하니까, 네, 그래서 이게 만들어낸 이미지기는 한데, 이거는 이제 투지라는 네, 작업인데요. 뭔가를 이겨내고 극복해 보려는 어떤 그런, 제가 권투를 한 적도 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네, 네, 거기 이제 권투장에 가서 이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 아, 나도 이런 뭔가 극복해내는 뭔가 내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태도가 필요하겠다 네, 싶어가지고 네, 개념이고, 이거는 우주라는 작업인데 비 오는 날에 이제 아스팔트에서 촬영을 한 작업이고요. 네, 이제 가장 낮아지고 버려진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을 보고 싶다. 네, 이런 의미로 네, 작업을 하고 있고, 네, 그냥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어떤 일종의 아름다운 순간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 묘한 순간들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편이긴 해요. 네, 거기에서 항상 카메라를 갖고 다니면서 그런 뭔가 오묘한 그런 순간들을 네, 그런 순간들이 보이면 네, 즉각적으로 촬영을 한 네. 이거는 날개라는 작업인데요. 매미의 날개를 채집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매미가 이제 7년 속에 땅 속에 있다가 2주 동안 울고 죽는데, 네, 그걸 어떻게 보면은 모뉴멘트하는 네,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약간 제가 그 바다거든요. 네, 바다를 상당히 이제 과노출해서 촬영한 건데, 제가 한번 이한류에 빠진 적이 있어요. 구명조끼 입었는데도 그게 이제 발에 분명히 닿고 있었는데, 이한류가 저를 이제 바다 한가운데로 끌고 나가는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그 좀 우울감들이 좀 있어가지고 가끔씩 이제 살아서 뭐 해야 되나, 뭘 어떻게 그냥 이렇게 가끔씩 이제 그런 왜 살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 순간만큼은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엄청 크게 드는 거예요. 우연히 이 과노출된 사진을 네, 보면서 이제 제가 이한류에 빠져서 멀리서 이제 그 가족이나 사람들을 보는 그 풍경이 네, 갑자기 그려져서 네. 사진학과에서 배웠을 때는 어떤 주제를 던지고 어떤 개념이나 어떤 뭐 사회적인 문제라던가 네, 그런 것들을 하나 이제 잡아 나가면서 이제 사진 작업을 하는 걸로 보통은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배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완전 반대의 개념이니까 일단은 사진을 만들어 놓고 찍어 놓고 이제 그거를 하나에 이제 쭉 쌓아놨다가 단번에 그 제 홈페이지에 풀어 놓지는 않거든요. 우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래도 꾸준히 작업을 계속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올려놓지 않은 이미지들은 꽤 있거든요. 나머지들은 이제 조금 이미지 수가 적으니까 힘이 좀 떨어지지 않나. 네, 근데 이상하게 작업만 조금 이렇게 네, 뭔가 이렇게 계속 동시에 뭔가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작업할 때 좀 중요한 지점이 뭐냐면, 본인이 찍은 사진들을 계속 펼쳐놓고 보고선 거기서 몇 가지 키워드들을 좀 계속 추출을 하셔야 돼요. 네. 가령 뭐 자연과 가짜, 인공물이 섞여 있는 것, 네. 뭐 그런 식의 뭐 약간 부조화스러운 것들, 뭐 작은 것과 큰 것,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 사진을 들여다보면서 뭔가 공통되는 키워드들이 있는 것들을 좀 뽑아내시고, 그러면서 그 키워드들을 좀 의식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좀 촬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작업 과정에서 이제 이런 작업들은 너무 처음부터 좁혀놓고 하면은 확장성이 없고, 근데 또 너무 범위 없이 제한 없이 하면 나중에 정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본인이 그 과정에서 좀 즐거울 필요가 있고, 근데 뭐 어떤 기존의 사진학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이제 많이 사진학과 학원 입시와 사진학과에서 이어지는 것들은 대충 이제 뭐 15장의 포트폴리오에서 네, 네, 20장 안에 하나의 대상, 뭐 네. 하나의 이야기 이렇게 해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해서 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그것도 작업의 하나의 방식이긴 하지만 그 외의 방식도 되게 무궁무진한 거니까. 네. 네. 제가 뭔가 이렇게 기뻐서 작업을 하기는 하는데, 좋아서 작업을 하기는 하는데,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보여지는, 사실 그 방법도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네. 지금 어쨌든 뭐 네. 심리적인 어떤 이유에서 사진 작업을 해야겠다. 네. 그리고 사진 작업이 그게 그런 심리적인 부분에 도움을 주고 있고 그런 네, 부분이 맞아요. 해소되는 부분들이 있고 네. 거기까지는 사실은 되게 문제될 게 없잖아요. 충족, 네, 자기 네. 충족이 강한 맞아요. 영역이잖아요. 네. 이제 거기서 이제 보여주는 다른 사람이 보여줄 때의 네. 고민 지점들이 생기시는 거죠. 네, 맞아요. 가장 관건은 어떤 작업을 하든 어떤 걸 찍든지 간에 그 사람, 그 작가만의 시선이 느껴지면 사실은 가장 핵심이겠죠. 네. 뭐 틸만스 같은 경우도 특히 그렇고, 그 저는 홈페이지에서 봤을 때 뭐 작업도 인상적이었지만 텍스트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네. 근데 그 인상적이라는 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었거든요. 아, 네. 네. 자신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 다 토로하는 네, 방식으로 맞아요. 쓰는 것들이 네. 해소는 될 텐데 네. 작업을 보는데 그 텍스트들이 도움이 될까? 그렇죠. 제3자가 봤을 때 도움이 될까? 그런 것들도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사실은 지금은 어쨌든 간에 그런 과정이나 단계가 필요하신 것 같긴 해요. 네. 예. 작업자들 중에 꾸준히 오래 작업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바라본 것에 대해서 네. 결론 내리거나 정답 내리지 않는 사람들이 그 작업 오래 하더라고요. 아, 네네. 그러니까 왜냐면 뭐 그게 어떤 상황이든지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말하고 판단을 내리면 네. 그 다음부터 작업이 그 생각에 맞춰서 이제 가는 네. 게 되거든요. 네. 근데 작업을 할 때는 물론 일상에서는 뭐 나의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 감정들을 딱딱딱딱 결론 낼 수 있겠죠. 하지만 작업에서는 그거를 최대한 미루고 그냥 나의 상태를 바라보는 게 그 자체가 작업일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결론은 되게 대부분 두 가지로 이렇게 되잖아요. 좋다 나쁘다. 네. 네. 옳다 그르다.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작업이 되게 납작해지는 면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작업을 봤을 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행복한 건지 행복하지 않은 건지 네. 라고 보이는 이미지가 오히려 보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져주고 네. 그런 작업이 또 오래 지속될 수 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그냥 여기에 계속 어떤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결론처럼 내리는 듯한 이야기들이 텍스트 안에 있어서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렇게 되면 그 텍스트에 맞춰서 이미지들을 네. 정리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보게 될 네. 거라는 거죠. 그게 작업적으로는 오히려 좋지 않고 오히려 그냥 계속 그냥 관찰하는 네네. 느낌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런 이야기가 너무 필요했어요. 네, 오늘 그러면 작업 보여주셔서 고맙고요. 네, 그러면 다음번에 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